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과외 노트.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파트 1 경영정보 일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핵심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적 자원 관리의 보상 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평가, 네, 성과나 평가, 그리고 보상 임금 체계 관련, 그리고 경력 개발, 요 세 개 포인트를 꼭지로 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적 자원 관리의 이 보상 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상이라는 것은 구성원이 기업과 조직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한 이 금전적인 대가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죠? 이 보상의 개념은 임금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상여금, 이 복리후생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임금은 조직 성과, 지불 가능 범위, 능력, 구성원의 생계 유지 및 만족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임금의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의 조정 방법은 먼저 베이스업, 시장 상황이나 물가를 고려해서 이 조직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베이스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승급은 직급 혹은 직책의 승진입니다. 예, 포인트는 승진이죠. 승진에 따른 것이고, 승격이란 조직 내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뭐 팀장이 됐다거나 혹은 부서장이 됐다거나. 네. 성과금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성과, 이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임금의 금액을 성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업은 개개인의 성과를 반영하여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네, 요거 조금 이상하죠. 개개인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은 성과금입니다. 4대 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출산휴가, 법정 복리후생 모두 포함되죠. 임금 지불과 관련한 업무는 연봉계약, 4대 보험, 세금, 연말증상 등을 당연히 의미하고요. 보상의 개념에는 임금, 상여, 복리후생 모두 포함한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임금 지불과 관련한 업무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연봉, 4대 보험, 세금, 연말정산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거. 네, 복리후생도 아까 포함된다고 말했죠. 임금과 상여, 복리후생.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이 복리후생은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네, 중요합니다.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어요. 이 법정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4대 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출산휴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정 외, 그러니까 법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자기개발, 근무환경, 경력관리 지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법정 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리후생 이 두 가지 꼭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고객 유지를 위한 다양한 고객 분석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고객 분석 활동은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가지가 있다라고 사전에 한번 우리가 봤죠. 성향 분석하는 거, 욕구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만족도다, 그리고 행동 패턴을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특정 행동에 대한 것, 고객 세그멘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각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고객 유지를 위한 다양한 고객 분석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 네, 바로 고객 인지도 분석이죠. 네, 고객의 인지도 분석은 고객 분석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 설명하는 수익률 지표입니다. 수익률과 관련된 것. 특정 개별 마케팅 활동에 대한 이 특정 개별 마케팅, 네, 그 투자 대비 수익률, 특정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이다. 네, 요거는 일단은 투자 대비 수익률은 ROI죠. 일반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 마케팅은 로아스입니다. 마케팅 개별 투자에 대한 항목별 수익률,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ROI입니다.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죠. 투자 대비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자산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ROA죠. Return of Asset. 총 자산에서 단기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네, 각각의 지금 보시는 수익률 지표의 수식 알아두시는 게 좋죠. 자, 요거를 인지하는 방법은 자산 수익률은 단기 순이익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죠. 투자 수익률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라는 게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차입 금액을 뺀 순수 나만의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네, 그러니까 부채, 차입 금액이 나오니까 부채가 들어가면 ROE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로아스죠. Return on Advertising Spend 이렇게 해서 광고 대비 내가 얼마나 거둬들였냐, 특정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 네, 마케팅 개별 마케팅 투자 비용. 네, 이렇게 나오면 로아스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존 고객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기존 고객입니다. 고객은 잠재 고객이 있죠. 우리 제품, 우리의 서비스를 아직 접해보지 못했던 이 잠재 고객, 이 잠재 고객들 사이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되고 꾸준하게 우리 고객으로 활동을 하는 이 기존 고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기존 고객에 의한 판매, 그러니까 기존 고객을,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는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잘 충성도 높게 만들고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CRM 포인트라고 했죠. 기존 고객에 의한 판매는 기존 고객의 마케팅 전략은 충성도를 지속해서 높이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재구매율 당연하죠. 그러니까 충성도, 재구매율. 한번 사고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단골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단골 손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충성도가 높고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 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선별해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기존 고객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홍보, 중요한 게 멤버십 많이 하죠. 네, 리워딩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그다음에 개인화,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죠. 다음 중 CV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마케팅 지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 비율과 같은 재무 지표와 마찬가지로 마케팅과 관련된 지표들도 상당히 많다. 반복적으로 읽고 내 것으로 만들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CVR, 문제 나왔던 CVR입니다. 전환율이라는 거는 전환을 수행한,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기업의 광고가 있습니다. 내가 광고를 했어요. 어떤 공간에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다거나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해당 물건은 뭐 장바구니에 담는다든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단순하게 상품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라면 뭐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아니면 회원으로 가입한다든가. 자, 이렇게 고객이 특정한 광고를 보고 액션을 한 행동을 수행한 그 비율을 뽑는 게 바로 CVR입니다. 전환을 수행한 사용자 수, 마케팅에 참여한 전체 사용자 수에 대한 비율인 거죠. 전체 사용자 중에서 실제 액션을 수행했던, 실제 행동으로 옮긴 이 사용자의 수를 비율로 뽑은 거. 이게 바로 CVR이다. 광고가 고객에게 얼마나 자극하고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죠. 자, CVR, 이메일 구독, 회원 가입, 구매 등의 액션을 수행하는 데 지불하는 평균 비용 아니죠. 실제 행동 비용이라고 행동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광고가 고객의 실제 행동 욕구를 얼마나 자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 요거죠, 바로. 웹 혹은 앱 사용자 혹은 고객이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이 얼마나 정서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이건 아니죠. 또 웹이나 앱 콘텐츠의 사용자 방문하고 바로 떠나는 비율,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CVR은 자, 요 1번, 3번, 4번이 그럼 무엇을 나타내냐? 뭐 추가적으로 추후에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고사에서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비율이나 마케팅 관련 지표들은 모두 다 설명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때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도 몇 가지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 이에 만약에 소개가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면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재무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이번엔 재무 비율입니다. 자, 안전성 비율 총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중에 이제 안전성 비율이 가장 대표적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안전성 비율이라는 거는 얼마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거기에 이제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능력이죠. 네, 수식,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이런 수식들은 뭐 유동 자산, 뭐 유동 부채 나오니까 당연히 유동 비율이겠죠.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 네, 요겁니다.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유동 부채는 마찬가지로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 유동 비율은 기업의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죠. 유동 비율이 클수록 지급 능력이 당연히 좋겠죠. 표준 비율 200% 가져간다. 자, 당좌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에서 앞서 우리가 유동자산의 부지 봤죠. 예,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그 부채를 다시 계산한 겁니다. 재고자산은 현금화 속도가 가장 느린 대표적인 자산이죠. 네. 당좌 비율이 낮으면 재고자산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좌 비율이 높으면 재고자산이 낮은 거고요. 재고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상품이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동부채를 지급한 능력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본에서 실제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채권 및 투자 위험이 크다라는 거. 이거 당연히 뭐 부채 비율은 그 건전성 파악하는 도구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자 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을 일으켰지만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보통은 1.5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1 미만이라면 잠재적 부실 기업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성 비율이라는 거는 이 기업의 건전성, 이 기업이 얼마나 튼실한지, 이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도 향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실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죠. 네, 유동 비율은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네, 당좌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자기 자산을 뺀 금액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요거 조금 이상하고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출 이익률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2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매출 이익률은 제가 여기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 이익률도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중 옵션 거래 콜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옵션은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겁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 이 두 가지가 있죠. 핵심은 이 콜 옵션과 이 풋 옵션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도자와 매수자 이 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콜 옵션은 이 매도자인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약속된 날짜에 혹은 원하는 날짜에 팔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자산을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원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바로 콜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매수자 입장이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원하면 팔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갖는 사람이 항상 이 매수자 쪽에서는 이제 권리를 갖는 이 콜 옵션. 그 권리가 무엇이냐? 나는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지정된 약속된 가격으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익을 실현해야 되겠죠. 약속한 시점에 상품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지 않으면 됩니다. 사지 않으면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 권리를 갖고 있는 거, 매수자가 살 권리를 갖고 있는 거, 팔아야 할 의무, 매도자와 매수자. 이 반대의 개념이 풋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아니죠.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매도자는 자산을 사야 할 의무 아니죠. 팔아야 할 의무입니다. 반대의 개념이죠. 풋옵션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아니죠. 매수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죠. 예상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권리를 행사해서 이익을 실현한다. 이 문제는 4번이 정답이죠. 예상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권리를 행사해 이익을 실현한다. 이 부분이 정답이죠. 네, 요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만들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도자는 자산을 팔아야 할 의무를 갖는 거죠.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네, 확인해 주십시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이 되겠죠. 주가가 장부가의 몇 배로 평가되는지를 보기 위한 재무 비율입니다. 재무 비율 총 6가지의 핵심적인 재무 비율 중에서 주가가 장부가의 몇 배로 평가가 되고 있느냐. 네, 주당 순이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에서 발행한 총 주식의 비율입니다. 발행한 총 주식의 주식 한 주가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주식 투자의 핵심 지표로 사용되고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죠. 당연히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주당 순이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 주당 장부 가치에 대한 비율이죠. 주가가 장부가의 몇 배로 평가되는지를 보완하기 위한 비율이 이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날아갈수록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주당 순이익과 반대의 개념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매력도가 높고 주가 수익 비율이 수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였다면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은 이 재무 상태 측면에서 순자산과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 그러니까 주당 매출 비율, 매출액 비율, 주가와 매출액 비율, 주가가 매출액의 몇 배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입니다. 자, 배수가 낮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배수가 낮으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거죠. 매출은 있는데 아직 적자인 신생기업, 이 벤처 기업의 평가에 활용하는 이 주가 매출액 비율입니다. 네. 그다음에 주가 현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현금 흐름, 주가가 영업 현금 흐름의 몇 배로 평가되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당기 순이익에 몇 배를 주고 주식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개념인 반면에 이 주가 현금 비율은 기업이 실제 창출하는 영업 현금 흐름에 몇 배를 주고 주식을 취득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들을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가와 관련된 재무 비율인데요.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재무 비율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한다? 반복적으로 학습한다.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듣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개념이 잡힐 수 있도록 반복하는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부가의 몇 배로 평가가 되는지를 보기 위한 재무 비율 앞서 봤죠. 주가 순 자산 비율이다. 주가가 장부가의 몇 배로 평가되는지를 보기 위한 비율 말씀드렸던 거죠.